여성을 스토킹하고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김제 시의원이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시의원은 피해 여성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입니다. 이른 새벽 정읍에서 흉기를 들고 상점에 들어가 담배를 뺏는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피의자는 3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25년 연속 100도를 달성한 전북 지역의 사랑의 온도탑 캠페인이 올해는 89.9도로 마무리됐습니다. 정읍시 농소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간호직 공무원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60대 주민을 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여성을 스토킹하고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김제시 의원이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시의원은 피해 여성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인데요. 징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입니다. 계산대에 앉아있는 여성에게 상자를 집어던지려 하고 허리춤을 잡아채 질질 끌고 가더니 손을 들어 때릴 것처럼 위협까지 하는 이 남성. 김제의 현직 시의원입니다. 피해 여성은 부적절한 연인 관계로 만났다 헤어지기를 반복한 지 10년이 넘었다며 폭행과 협박에 시달렸다고 말합니다. 폭행은 주변은 안 해도 나눴어요. 다시 만난 것도 막 몸을 떨면서 불쌍하게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난 거기에 또 넘어가고 다시 또 협박을. 관련 보도가 잇따르면서 도내 시민사회단체에선 비판이 이어졌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의회 차원에서 제명도 하고 의원들이 스스로 자정 노력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제시 의회는 해당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시의원 13명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시의회에 낸 데 따른 것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2월 2일 회의를 열어 일정을 논의한 뒤 해당 의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와 징계 수위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징계 종류는 경고와 사과, 출석 정지, 제명 등 4가지가 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제시 의회는 각종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소속 의원의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이번 일에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하며 의회를 대표하여 시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취재진과 만난 해당 시의원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처벌받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아직 받지 못하고 있다는 피해 여성의 주장에 대해선 허위라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이른 새벽 정읍에서는 흉기를 들고 슈퍼에 들어가 담배를 뺏는 강도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피의자는 3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이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읍의 한 작은 슈퍼입니다. 10평 남짓한 이곳에서 50여 년간 슈퍼를 운영한 80대 어르신은 1일 아침에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침이 밝아오기 전 가게를 열었습니다. 가게를 연 지 10분 정도 지난 5시 반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슈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혼인 줄 알고 어서 오시오 그랬더니 아니더라고. 겁나게 멍 입어버리더라고요. 처음이고 죽여버린다고. 여기서 담배 이렇게 9개씩을 놓고는데 3봉씩 저 핀담배만 가져갔어. 안 맞다고 내줬죠. 그대로 치면 다시 돌아온다고요. 흉기로 어르신을 위협한 60대 남성은 돈을 요구했지만 돈이 없다고 하자 담배 27갑을 들고 달아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가용 경력을 총동원해 현장 주변 CCTV를 추적했고 3시간 만에 자택에서 자고 있던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일용직 노동자인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에 시달려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특수강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현재 그 피의자는 저희들이 1차 조사 마쳐가지고 구속영장은 청구한 상태고요. 여죄가 있는지 확인을 해서 면밀히 수사한 다음에 저희 송치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설 명절을 앞두고 현금 취급업소나 범죄 발생 지역 등을 중심으로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25년 연속 100도를 달성한 전북 지역 사랑의 온도탑 캠페인이 올해는 89.9도로 마무리됐습니다. 전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116억 1천만 원 모금을 목표로 진행한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으로 104억 3천만 원이 모였다고 밝혔습니다. 목표액의 1%가 모금될 때마다 온도가 1도씩 오르는 나눔 온도는 89.8도를 달성했습니다. 전북은 1999년 캠페인이 시작된 이래 25년간 100도를 훌쩍 넘겨왔지만 올해는 온도계를 끝까지 채우지 못했습니다. 모금에는 지난해에 비해 현금 기부는 늘었지만 현물 기부가 줄었다며 도민들이 보내준 성금은 도내 소외계층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읍시 농소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간호직 공무원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60대 주민을 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김초롱 주무관은 지난 23일 오전 9시 45분쯤 도로변에 쓰러져 의식과 호흡이 없던 60대 여성을 발견하고 심폐소생술을 펼쳤습니다. 그 사이 119 구급대가 출동했고 호흡을 회복한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여성은 현재 건강을 회복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배우자는 지난달 29일 김 주무관이 근무하는 농소동 행정복지센터에 감사의 뜻으로 만감류인 레드양 8박스를 전달했습니다. 행정복지센터는 이 레드양을 지역 내 불우이웃에게 선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을 선출하는 제22대 총선이 다가오는 4월 10일에 치러집니다. 오늘은 우리 선거의 역사와 함께 우리 국민, 유권자들이 그동안 얼마나 투표에 참여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총선의 시작은 194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해방 후 처음 치러진 재헌 국회의원 선거였습니다. 당시 의원 수는 200명, 투표율은 무려 95.5%로 총선 역사상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선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과 4.19 혁명을 거쳐 1960년 제5대 총선이 치러집니다. 개정된 헌법에 따라 양원제가 실시됐고 투표율은 84.3%. 여전히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했지만 이듬해 5.16 군사정변으로 국회의원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다음 선거로 넘어갑니다. 헌정 사상 최초로 전국구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6대 총선입니다. 의원 정수는 175명으로 대폭 줄었고 투표율은 72.1%, 이전 총선보다 12% 넘게 투표율이 급락했습니다. 1973년 유신 헌법에 의해 치러진 9대 총선에서는 무소속 출마가 허용됐고 한 선거구당 의원 2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가 시행됐습니다. 71.4% 투표율, 6대 총선 이후 투표율은 70%대를 보였습니다. 시간을 좀 더 뒤로 가보죠. 1988년 서울올림픽이 열린 해 치러진 제13대 총선. 제도적 민주주의가 정착된 이후 최초로 치러진 총선입니다. 의원 정수는 299명으로 한 선거구에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로 전환됐습니다. 투표율은 75.8%를 보였네요. 자, 이제 2000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6대 총선, 20세기의 마지막 총선이었습니다. 투표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57.2%. 정치적 무관심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이때부터 후보자의 전과 기록이 공개됐고 부재자 투표 안내문이 발송됐습니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는 투표율이 46.1%까지 곤두박질 치면서 역대 총선 최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19대에 들어서는 국회의원 300인 시대가 개막했고 총선에서 첫 사전투표가 도입된 20대 선거를 거쳐 21대 총선에서는 만 18세 이상 국민에게 선거권이 주어집니다.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했던 18대 총선 이후 투표율은 꾸준히 올라 지난 총선에서는 다시 60%대 투표율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77년을 이어온 대한민국 선거사는 대의 민주주의가 자리 잡는 역사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선거를 통해 미래를 그려나가는 힘은 여전히 우리 유권자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 박희붕입니다. 남원 서부권역의 4개 중학교를 하나로 통합하는 대규모 통폐합이 추진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은 남원 서부권역에 위치한 대강중과 수지중, 금지중, 송동중학교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학교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학교별 학생 수가 적게는 3명, 많게는 21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도교육청은 타당성 연구용역과 주민설명회를 거쳐 올해 상반기에 통합학교 부지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전북교육청은 학생 수가 적은 중학교들을 통합해 거점형 적정규모 학교 모델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이 4월 1일부터 전북지부와 광주지부를 통합 운영할 예정이라며 고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은 공단 경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추진됐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 폐지에 대한 지역 정치권의 반발이 잇따르자 설명 자료를 낸 것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정원 6명의 소규모 지부 운영에 따른 기능 수행의 한계와 인력 운영 문제, 서비스 품질 저하 등 어려움 해소를 위해 추진했다는 취지로 지부 간 통합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과거 대면으로 이루어지던 업무가 디지털화되면서 인터넷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카카오톡과 같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돼 지부의 대면 민원 응대 역할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발표한 제21대 국회의원 공약 이행도 및 의정활동 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북 국회의원 10명 중 8명의 공약 완료율은 55.54%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이용호 의원과 강성희 의원은 공약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지역별로는 광주가 66.86%로 가장 높았으며 강원이 44.74%로 가장 낮은 공약 완료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전북의 공약의 38.57%는 아직 추진 중으로 분류됐지만 국회의 일정을 고려한다면 임기까지 입법 및 재정 확보 등 사실상 공약 이행은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보류됐거나 폐기된 공약들이라고 합니다. 전체 공약 중 보류는 2.86%, 폐기는 2.32%로 이를 더한 비율은 5.18%, 전국 최상위권입니다. 폐기된 전북 공약은 국도 30호선, 신태인간 연결도로 도로망 구축 등 총 13개인데요. 이에 대해 매니페스토 본부는 실효성에 대한 검토 및 구체성 보완 등 공약 이행을 위한 의지가 부족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김제시가 1일부터 대중교통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서 공공형 택시를 운행합니다. 운행 지역은 버스 정류장까지 거리가 400m 이상 떨어진 154개 마을입니다. 공공형 택시를 부르면 인근 버스 정류장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까지 최대 1,000원만 내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제시 관계자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154개 마을을 21개 구역으로 42대 행복 콜택시 운영을 통하여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